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배우게 될 부분은 주제 32번 애국 개몽운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같이 판서한 내용들 쭉 보면서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애국 개몽운동의 대두입니다. 애국 개몽운동이 대두되게 된 배경은 러일전쟁과 을사늑약을 전후로 한 그 무렵에 개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개화 지식인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관점에서 국권 회복 방안을 모색하면서 애국 개몽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활동 방향을 보시면 민중 개몽이나 근대 교육, 그리고 산업의 진흥, 언론 활동,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총과 칼을 들고 싸우기보다는 백성들의 기본적인 지식 수준을 끌어올리고 산업 수준을 발달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애국 개몽 운동의 활동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애국 개몽 운동을 전개했던 다양한 단체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조직되었던 단체는 바로 1904년에 조직된 보안회입니다.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는 일본이 황무지 개건권을 요구함에 따라 이것에 반대하는 황무지 개건권 요구 철회 반대 시위를 전개했던 단체입니다. 그 결과 보안회는 일본의 황무지 개건권 요구를 철회시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일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해산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하실 것이 성공을 했으나 해산을 당했다.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단체 바로 헌정연구회가 있습니다. 헌정연구회란 보안회가 해산된 직후에 조직되었으며 이 단체를 조직했던 주된 인물들은 바로 독립협회의 인사들이었어요. 해산되었던 독립협회의 회원들은 바로 이 헌정연구회를 창설함으로써 그들의 개화 의지 그리고 애국 개몽 운동의 의지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헌정연구회의 목표를 보시면 이들이 지향했던 정치체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입헌군주제입니다. 독립협회 회원들이 그대로 계승한 단체인 만큼 독립협회와 동일하게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정치체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우리 프린트 자료 1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에 보시면 헌정연구회의 강령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첫째, 제왕의 권위는 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존중할 것. 둘째, 정부의 명령은 법률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복종할 것. 셋째, 국민의 권리는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자유로이 행사할 것.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읽어야 할 문구는 바로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라 뭔가를 다 하고 있죠. 왕도, 정부도, 국민도.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법률에 따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상징하는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료를 이제 문제에서 봤을 때 헌법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한다라는 부분에서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정치체제를 유추하실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독립협회일지 아니면 헌정연구회일지 아니면 뒤에 배우게 될 다른 단체일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힌트를 조합시켜서 추론을 해야겠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헌정연구회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던 헌정연구회는 정치의식을 고조시키고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통감부의 정치활동 탄압으로 인해서 결국 해산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산되었던 헌정연구회가 그대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그 뒤이어 생겨나게 된 대한자강회로 계승이 됩니다. 대한자강회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나 배경은 을사조약의 체결 그리고 일진회라고 하는 친일단체의 활동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여 대한자강회는 이 헌정연구회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구성원들이 그대로 이어서 대한자강회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윤효정이나 장지연 같은 인물들이 활약을 하는데 이러한 인물들은 대한자강회가 출제될 때 힌트로 제공될 수 있는 인물명이니까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자강회는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단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대를 지향한다? 그렇죠.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게 됩니다. 대한자강회도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정치체제를 지향하였다. 이들이 했던 활동은 참 다양한데요. 전국에 25개의 지회를 설립하거나 월보를 간행하여 정기적인 연설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인 단위를 놓고 활동하는 광범위한 활동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종의 강제퇴위에 반대하는 반대운동 시위에 참여했다가 강제로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해산되게 된 계기 바로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에 참여했다. 이것까지 함께 잘 외워주세요. 그 다음 넘어가면 대한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나오게 됩니다. 대한협회는 대한자강회를 계승했어요. 이렇게 흐름이 보이시죠? 그러나 이 단체는 교육을 보급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초기의 목표와 달리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일제의 탄압을 받고 그 결과 일본한테 회유돼서 친일단체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조금 안타까우면서도 비판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신민회가 등장을 합니다. 같은 단체인데요. 애국개몽 운동을 했던 단체인데 신민회만 따로 넘버링을 빼서 3번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신민회는 이 단체들 중에서도 가장 활약이 두드러지기도 하고요. 애국개몽 운동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무장투쟁 운동까지도 함께 섭렵하고 있었던 단체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보도록 할게요. 신민회 많이 들어봤죠? 신민회도 들어봤고 주수랑 선생님 시간에 배웠던 신간회 도 얼핏 이름이 비슷하여 많이 두 단체를 헷갈리곤 합니다. 지금 신민회 배우면서 잘 활동들을 기억해주세요.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자, 신민회 먼저 자료 3번에서 신민회에 대해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료 3번 보시면요. 신민회의 취지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신민회의 취지서 안에는 신민회는 무엇을 위해 일어났는가? 국민의 평등 관습에 신사상이 시급하며 국민 관습에 우매함의 신교육이 시급하다. 이뿐만 아니라 세 번째 줄 맨 앞에 신윤리, 세 번째 줄 중간에 신모범, 네 번째 줄 맨 앞에 신개혁 등 신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신정신, 맨 밑에 줄 신국을 건설한다 라고 하면서 모든 단어 앞에 신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 우리는 신민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 4번 이어서 같이 보고 앞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료 4번은 신민회의 4대 강령이 들어가 있는데요. 국민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독립사상을 고취시킨다. 둘째, 동지를 발견하고 단합하여 국민운동의 역량을 축적한다. 이 두 가지만 보아도 애국개몽 운동을 추진했던 단체임을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 상공업 기관 건설로 국민들의 부력을 증진시킨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마지막,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청소년 교육을 진흥하였다. 신민회에서는 두 가지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 두 학교가 정말 유명합니다. 지금부터 배우면서 학교의 명칭 그리고 그 학교를 누가 세웠는지 그 학교가 어디에 설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신민회의 배경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설립되게 된 배경은 앞서 배웠던 수많은 단체들이 전부 다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되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느꼈죠. 통감부의 탄압으로 이제는 대놓고 활동을 하기보다는 비밀 결사를 조직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들키지 않고 오랫동안 애국개몽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민회를 주도해서 만들었던 인물들, 유명한 인물들이 많죠. 안창호, 양기탁, 이동희, 이시영, 이회영, 이상재 등등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정말 중요하니까 인물명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지향했던 목표, 바로 이들은 공화정 체제를 수립하도록 지향을 했어요.
앞서 헌정연구회나 대한자강회 그리고 그 전에 배웠던 독립협회는 모두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던 것과 달리 이 신민회는 공화정을 지향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을 보시면 일단 교육기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수문이 정주라는 지역에 세웠던 학교는 오산학교고요. 안창호라는 인물은 평양 지역에 대성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그 이외에도 민족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평양과 서울에 태극서관을 설치하는데요. 태극서관은 출판을 담당했던 기구입니다. 출판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평양에 자기회사도 설립이 되게 되는데요. 자기회사는 말 그대로 도자기를 만들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오산학교 중요하고요. 대성학교 중요하고요. 태극서관과 자기회사도 신민회를 알려주는 힌트로 간혹 언급되는 편이니까 이 두 개 학교는 꼭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나머지 태극서관과 자기회사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바로 5번 노선의 분화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신민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내부에서 실력 양성을 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과 무장투쟁으로 노선을 바꿔야 한다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노선이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실력의 양성을 계속 추진하자 애국 계몽운동의 기본적인 목적을 계속 따라가자라고 주장했던 인물은 바로 안창호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이 안창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선안을 창설하게 되죠. 흥사단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안창호는 실력 양성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고요. 반면 실력 양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총과 칼을 들고 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무장투쟁 노선으로 전환하고자 주장을 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이회영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마 주수학생 시간에도 이회영이라는 인물, 이회영이 만든 여러 가지 조직들을 배웠을 텐데요. 이 이회영이 바로 그 이회영이 맞습니다. 이 이회영은 삼원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삼원보 어딘지 아시죠? 삼원보 지역으로 이동해서 신흥강습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신흥강습소,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무장투쟁 노선으로 선회하고 이회영을 주도로 이들이 삼원보로 넘어가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여 싸우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바로 6번 이들이 어떻게 해산되었는지를 보도록 할 건데요. 이들이 해산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911년에 일어났었던 105인 사건이에요. 신민회는 바로 이 105인 사건의 잘못 연루됨에 따라서 억울하게 모든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처형을 당하고 이를 통해 결국 신민회는 흐지부지 해산이 되고 마는데요. 우리 자료 6번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105인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자료 6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12월 안명근이라는 사람은 안중근의 사촌이라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안명근이라는 사람은 황해도에서 군자금을 모급하다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일제는 이 안명근이 군자금을 모금하려고 했던 그 사건을 크게 부풀리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안악사건이다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부풀리게 되냐면 이 사건과 관련이 전혀 없었던 신민회 회원들, 이 사람들을 다 이 사건에 연루시키게 돼요. 너도 여기에 가담했지 라고 하면서 같이 범죄자 명단에 올려버리게 되죠. 그리하여 1911년 윤치호, 이승훈 등 신민회 회원 무려 600여 명이 체포가 되게 되고 이들에게 심지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음모까지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신민회 회원들이
안학 사건에 연루되어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까지도 뒤집어 쓰게 된 이 사건을 105인 사건이라고 불러요. 무려 105인에 해당하는 신민회 회원들이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신민회는 더 이상 이끌어갈 주체를 상실한 채 그대로 해산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 4번 교육과 언론을 통한 구국활동을 보도록 할게요. 교육 부분은 조금 대략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볍게 서북학회나 기호흥학회 같은 단체들이 있었고요. 이 단체들은 학교를 설립하거나 교과서를 보급하고 월보를 발행하는 등 교육활동 측면에 있어서 노력을 했던 단체들이고요. 우리가 보다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언론 부분이겠죠. 우리 11모에서 종종 이 신문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곤 해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11모 모의고사에서 이 신문 중에 한 가지를 출제하였고 선지 1, 2, 3, 4, 5가 안타깝게도 전부 다 신문과 관련된 선지들을 제시했었어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프린트에 적혀 있으니까 프린트에 있는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자, 가장 먼저 나오는 신문은 1883년 그리고 84년 2년간 발행되었던 최초의 신문.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방문국이라는 기구에서 발간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성순보예요. 이 한성순보는 갑신정변이 발발했어요. 갑신정변이 바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으로 발발이 됐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각종 개화정책들이 중단되어 버리면서 이 한성순보도 같이 중단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1886년 한성주보라는 이름으로 열흘마다 발간되었던 순보가 주보, 일주일마다 발간되는 신문으로 살짝 바뀌어서 재발간되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독립신문이죠. 1896년부터 1899년까지 서재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순한글과 영문판 버전으로 출간했었던 신문이죠.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신문, 순한글 신문입니다. 여성과 하층 및 한글밖에 모르는 다양한 독자층이 읽을 수 있었던 신문이 바로 이 신문인데 이 신문의 명칭은 제국신문입니다. 제국신문.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신문 1898년부터 마찬가지로 1910년까지 발행되었던 신문인데 이 신문은 황성신문입니다. 황성신문 우리 이미 들어봤었죠. 바로 장지연이 시일야방성대곡이라고 하는 사설을 기재했었던 신문이기도 하죠. 이 신문의 특징은요. 박은식과 장지연이 주요 필진으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지연이 자신의 글을 이 황성신문에 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국한문 혼용체로 발간이 되었고요. 식자층이 주된 독자층이었습니다. 국한문 혼용체는 한문이 섞여져서 작성되었던 글쓰기 방식이기 때문에 한자를 읽을 줄 아는 식자층, 지식인층만 이 신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일야 방성대곡이 기재되어 을사늑약을 비판한 것이 특징적이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신문, 발행을 베델이라고 하는 영국인이 담당을 했고요. 양기탁이 경영을 담당을 했으며 신채호가 필진으로 참여를 했어요. 이 신문은 바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대한매일신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의병운동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서술했다는 것이고요. 이후 배우게 될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그 이외에도 해외에서 발간된 신문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해조신문, 이거는 연해주에서 발간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한민보, 이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2가지 신문은 종교 계열에서 발간했던 신문들인데요. 천도교 계열에서 발간했던 신문은 만세보라고 있고요. 천주교 계열에서 발간했던 신문은 경향신문이 있습니다. 그 아래 마지막 한 줄 적혀져 있죠. 이러한 교육활동과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활동, 교육활동과 언론활동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이미 배웠죠. 신문집법, 보안법, 그리고 사립학교령, 출판법 등을 이제 내놓으면서
대한제국 사람들이 신문을 발간하거나 교육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신문들의 연도만 보면 알겠지만 1900년대 초, 심지어 1910년을 대부분 기점으로 하여 거의 다 발간이 중단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면 일말의 가능성, 언론을 통해서 자유를 표출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조차 차단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개념 정리하고 뒷장 넘어가서 우리 문제 하나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장 보시면 2022년 수능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수능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잠깐 영상 멈추고 문제 풀어주세요. 네, 문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흥 강습소를 세우고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태국 서관을 만들었고 베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 지금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죠. 이 단체는 무슨 단체일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 있는 신민회를 가리킵니다. 신민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렇죠. 대성학교랑 오산학교를 설립하였다. 정답 5번이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